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2019년 5월부터 취업 가능 시세 하락 손해 경미 손상 변경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가능 연한 상향으로 자동차 보험의 보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지난 19년 2월 21일에 평균 연명과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서 육체 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상 사고보험금이 60세 기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65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소송을 미제기한다고 하면은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상 기준인 60세가 적용받게 되고요. 결국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 불편 및 각종 소송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의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5월달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망, 후유장애 시에 상실 수익액과 위자료 관련된 기준이 65세로 바뀌었고요. 부상과 휴업 손해액도 60세에서 65세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취업 가능 연한 증가로 보상이 더욱더 크게 확대되었죠.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신규 가입 또는 갱신과 전혀 무관한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개정 전 약관이 60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65세로 상향 조정되니까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 확대 및 차량별 보상액이 5%씩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시세 하락 손해 관련해서 사고 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여야 되고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했을 경우에만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문제는 시세 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보상 금액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2년이 초과한 차량도 시세 하락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게 문제죠. 다만 보험사나 피해자의 어떤 이견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불편한 상황과 그리고 적은 보상 금액으로 인해서 이번에 5월부터 개정이 되었는데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단 기간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기존에서 5%씩 증가되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는 수리비의 15%를 보상해줬던 부분들이 수리비의 20%로 5%가 증가했습니다. 1년엔 초과하고 2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10% 보상했던 부분들이 수리비의 15%까지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본 개정으로 가장 큰 특징은 2년 초과 5년 이하일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게 특징인데요.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출고 1년 된 차량이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15%인 300만 원만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400만 원까지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보상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고 후 4년 된 차량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변경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에 자동차 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으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장 부품 경미 사고 수리 기준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흔히 문콕이라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살짝 난 걸 보이는데요. 실제 사례인데 주차 후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인 BMW 520D의 문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문짝 교체를 이유로 수리비로 239만 원을 청구하였고요. 당연히 보험료는 할증이 되었겠죠. 문제는 이러한 가벼운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으로 교체한다라는 이 과잉 수리의 관행이 문제인 거죠. 결국 보험금의 누수미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고요. 문짝 교체를 통해서 새 부품을 만드는 비용이나 그리고 폐기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자동차 보험의 외장 부품 경미 손상 기준이 개선되었는데요.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범퍼에 대해서만 보건수리비를만 지급해주는 기준이 2016년 7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품 교체 시 모든 부품비를 지급해주다가 보건수리비만 지급해주면서 10.5%로 교환율이 하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95억 원이나 누수액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도어 등 7개의 외장 부품에도 포함이 돼서 보건수리비만 경미손상 시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7개의 외장 부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드, 두 번째 앞펜다, 그리고 도어 앞, 뒤, 후면의 도어, 뒷펜더, 트렁크 리드에 대해서 7개의 외장 부품에 대해서 경미손상 시 부품 교체가 불가능하고 보건수리비만 지급을 하게 되고요. 향후 대상 부품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심의 후에 확대가 되겠죠. 경미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에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꼭 잘 보상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변경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이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 보상에 꼭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